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대구 경북은 500여 곳이 넘는 스쿨존 개선이 필요한데요.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한 대구 경북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민식이법과 관련한 법안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민식이법은 지난해였죠. 지난해 네.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약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단속 장비가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교통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민식이 부부 같은 경우도 이제 민식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스쿨존 안전 강화를 요구하면서 사고가 난 직후에 새로운 교통법을 좀 만들어 달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민식이법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식 의원이 그 대표 발의를 해서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0일 날 이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민식이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가지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라든지 또는 사망사고나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가해자들에게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예, 정부는 민식이법이 통과를 하면서 이제 그 제한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춘다거나 또는 이제 보행 공간이 없는 학교 인근이라든지 어린이집 인근에 보행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시속 20km 이하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네. 또 스쿨존 내에서 이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보통 한 4만 원 정도였는데 8만 원 정도로 두 배로 인상을 하거나 많게는 12만 원까지도 인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또 내릴 수 있도록 그 전용 정차 구역인 드롭존도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식이법 통과 직후에 악법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조 기자님께서 두 개 법안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인데 이 가운데 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다른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보면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 수위입니다. 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큰 잘못인 음주운전과 또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와 그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를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네.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이런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사실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학교 앞에서는 이것이 설치되어 있든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 앞에서는 어린이들이 항상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늘
안전운전, 조심운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거든요. 때문에 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라는 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전방주시 태만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안 보인다, 못 봤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실수로 포함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법 개정안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게 법정에 가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제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처벌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부분이 이제 판례들이 좀 나와봐야지 구체적으로 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송철호 의원 그리고 강효상 의원 두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반대를 했는데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을 했다. 그렇지만 처벌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그 특가법 개정에는 반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일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찬반이 있긴 하지만 사고 예방과 안전망 확보 차원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시행을 이제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현황도 좀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북도를 네. 예를 든다면 약 1,200개 정도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가운데서 과속과 주정차 단속 등 이제 사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2곳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이제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도내 전체 유치원 707곳 그리고 초등학교 470곳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 주변 스쿨존 교통안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조사를 한 결과 모두 514곳이 교통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 중에서 전체 58%에 달하는 298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교통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21%에 달하는 108곳은 그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그 유관기관 그리고 그 여러 곳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또 필요한 곳이 29곳이 나왔는데요. 네. 전체의 15%에 달하는 그 79곳은 개선 여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했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쿨존 내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교통안전을 무엇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보완할 사항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선이 불가능하다 하는 게 42% 정도 됩니다. 이거는 또 좀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또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경북경찰청이나 또 경북도청, 저희 교육청 같이 세 개 기관이 협력해서 앞으로도 아이들 교통안전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세 기관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원래 그 당초에는 5대5였거든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건의를 했는가 봐요. 전액 국비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직 정확한 방침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관기관의 여건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예산 확보가 된다면 개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 경상북도 관계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국비와 국비와 또 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개선이 쉽지 않은 곳으로 파악된 곳이 여기에 단속 카메라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스쿨존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라기보다는 예산 확보가 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당정청은 민식이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 산재, 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집중 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개선이 어렵다라고 조사가 된 곳에 대해서도 이 단속 카메라 설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대구의 사정도 좀 알아보죠.
경북도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그동안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많이 벌여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네.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를 30% 목표를 3년 동안 잡고 비전 3030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천 과제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난 2014년도에는 174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도에는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모두 그 97명으로 줄었는데요. 네. 5년 사이에 무려 35.8%나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그 대구시 경찰서는 그 대구시경은 그 2019년부터 비전 3030-2를 지금 그 기획을 해서 2021년까지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성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 실적을 우수하게 평가받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실천한 지자체 실적 평가에서 수성구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이거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어린이 통학 동선을 고려해서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초등학교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을 선제적으로 수성구가 좀 추진한 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체계적인 좀 홍보 활동을 벌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수성구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무려 60%가 감소하는 네. 이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잡으면 이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나은 수준이었거든요. 또 대구의 스쿨존 이야기도 좀 덧붙이자면 네. 797곳이 지정된 데 비해서 단속 카메라 설치가 6.1%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네. 전국적인 수치를 보면 스쿨존에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이 4.7%인 거에 비하면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스쿨존 내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주정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거리를 가다가 학교 주변이라든지 스쿨존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사실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은 뭐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좀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통계를 봐서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대구 전체 불법 그 주정차 단속 건수는 69만 4천 건이나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 스쿨존에서 단속된 사례는 불과 2만 8천 건으로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스쿨존에서의 단속이 좀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구군별로 본다면 수성구나 달성군의 경우에는 약 10%를 넘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구와 중구라든지 그 동구, 서구는 1%에 불과하고요. 네. 또 남구의 경우는 아예 1%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각 구군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어느 구는 심하고 어느 구는 덜 심하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지자체에서 단속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단속뿐만 아니라 계도도 꾸준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스쿨존의 경우 불법 주정차 할 경우에는 벌금을 대폭 높이는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 8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을 보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물리는 조항을 신설한 것인데요. 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스쿨존 건널목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 조 기자님이 이 민식이법 통과 당시에 강효상 의원이 이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은 찬성한다.
그렇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도가 만약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다면 작년에 통과됐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좀 빠르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운전자 과실만 따지지 말고 스쿨존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 뭐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스쿨존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개선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횡단보도 앞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는 노란 발자국이라든지 네. 또는 옐로우 카펫을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린이들이 갑자기 길을 이제 건널 수 있는 이런 유형을 막기 위해서 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차량이 너무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자체를 고원식으로 바꿔서 바꾸는 작업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쿨존의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경각심을 준다든지 또는 등하굣길에는 이제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지금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해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이 학부모 입장에서 네. 사실 지나다니는 차량의 속도와 이런 것들이 참 겁이 많이 나는데요. 네.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대부분 그 차량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스쿨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차량의 통행이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갑자기 차량을 줄일 수가 없다면 이 스쿨존을 설치하고 여기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근처에서는 학교 부근에서는 항상 이 불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좀 캠페인 그리고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는 교육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지금도 보면 자녀와 이 보호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도 이 대다수 시민들, 운전자를 향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민식이법과 함께 통과된 법이 하준이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도에 하준이가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놀고 있다가 경사진 곳에서 내려오던 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하준이는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준이 부모들이 나서고 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번에 민식이법과 함께 통과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경우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주의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런 법률이 여러 통과되고 또 규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규제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천영길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성검사가 이제 만료가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사항을 개선하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민식이법. 그러나 스쿨존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안전펜스 설치를 늘리고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이 된 만큼 향후에는 스쿨존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